한번 보자. 문장 성분은 사실은 좀 쉽고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너희가.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품사를 좀 했고요. 오늘은 문장 성분을 할 건데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거야.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애들 볼 건데 우리가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눴고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뭐 이렇게 나눌 거야. 여기 뭐 구와 절 돼 있는데 한 번씩 보기로 나올 수는 있을 거야. 구는 뭐 이런 거고 절은 이런 거고 우리가 다룰 거는 절의 개념이야. 절. 주어와 소수어를 갖추고 있는데 근데 주어와 소수어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짝으로 주어 하나 나오고 소수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주어가 생략돼서 소수어만 있는 것도 있고 소수어가 생략돼서 주어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딱 주어 하나 나왔고 거기에 대한 소수어가 또 딱 하나 나오고 이렇게 1대1로 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해보면. 근데 아무튼 홀로 쓰이지 못하고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건데 우리는 이제 명사, 관형사, 부사, 소술, 절이라는 것들을 구분해 낼 거야. 그걸 구분해 내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이 이제 왼쪽에 있는 문장 성분이야. 사실 우리는 문장 성분이 궁금한 건 아니야. 문장 성분이 궁금한 건 아니고 이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소술, 절을 확인해 내기 위해서 골라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얘들을 그냥 기초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왼쪽에 보면 주성분이 있다. 한번 읽어보자. 윤서야. 가장 중요한 애들이야. 오른쪽에 보면 주어라는 놈은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야. 주체를 이루는 말이라서 주어가 돼. 주체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치? 주체라는 건. 목적어 봐봐. 3번의 목적어. 목적어는 소수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주어가 뭐야? 그러면 나는이라고 다 알아. 고등학교 2학년이면. 목적어 뭐야? 그러면 밥을이라고 다 알아. 애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놔두고 얘들아 여기서 소수어의 대상은 뭐야? 그러면 애들이 틀려 이제. 소수의 대상은 뭐야? 그럼 애들이 나는 그런 애들이 엄청 많다. 생각보다. 선생님 먹는 대상이 나잖아요. 그래. 아니야. 대상이라는 놈은 목적어야. 목적어. 이 대상을 잘 봐야 돼. 이걸 자꾸 헷갈려 애들이. 그래서 대상은 무조건 목적어고 주체는 주어 나는이야. 이걸 잘 봐야 돼.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옛날에 경상용고에서 이게 나왔었거든. 목적어 없지 그랬거든. 70% 애들이 맞다 그랬어. 애들이 목적어를 자꾸만 얼얼로 외우거든. 여기 보면 이제 체언이나 체언구실을 하는 군화절에 목적격 조사 얼얼이 붙었다 이래서 애들이 나는 밥을 먹어 했을 때는 밥을이 목적어인 건 다 알거든. 중학생도 알고. 근데 나는 밥 먹어 그럼 애들이 얼얼이 없네 막 헷갈려 그때부터. 야 목적어 없잖아. 예 맞아요. 그럼 밥은 뭔데? 먹어를 꾸미는 부사어에 막 이러고 있어. 막 헷갈린다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그럼 우리는 을열이 있으면 무조건 목적어고 을열이 없더라도 을열을 집어 넣을 수 있으면 목적어로 봐야 돼. 이런 것도 막 나와. 나는 밥은 먹어 뭐 이렇게 나온다. 밥도 먹어 밥만 먹어 막 이렇게 나와. 막 애들이 혼란이 막 와. 아씨 을열로 왜 안 왔는데 씨. 밥만 먹었어. 그럼 밥만은 뭐지? 밥은 먹어. 밥은 또 뭐지? 밥도 먹어. 그럼 밥도는 뭐야? 그래. 다 목적어야, 결국에는. 사실.
자리 싸움이거든. 자리 싸움. 자리를 잘 봐야 돼. 이 행동을 하는 주체 자리가 어디야? 나는이라는 자리지. 그러니까 그만 주어야. 먹는다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자리가 바블이라는 자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목적어지. 요게 좀 많이 헷갈려 애들이. 그거 정도는 알아두고 아무튼 다시 올라가 보면 주어는 주체야.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 이것도 잘 봐야 되겠지. 이 대상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애들이.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라는 건 동사일 때는 맞지, 그자? 근데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사, 이게 헷갈리는 거지. 그자? 형용사일 때. 형용사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성질이나 상태를 지니고 있는 대상인 거지. 요 대상이란 말하고 이 목적어 요 대상이 헷갈리는 거야, 애들이. 이 문장을 잘 봐야 돼, 너희가. 헷갈려, 나중에.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시를 하는 구나 절에 체언에 뭐가 있었더라 윤서야? 명사, 대명사, 수사 있었지, 그지? 주격조사 이, 가, 깨서, 뭐 에서가부터. 에서도 좀 특이하지 얘들아. 에서 같은 거. 에서 같은 게 주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좀 그래. 그러니까 여기 에서라는 거 외워두면 안 돼. 그냥 이런 게 있다를 봐야 돼. 예를 들면 왼쪽에서 학교에서 축제를 열었어. 그러면 연 행동을 한 게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이는 거야. 그지? 에서가 장소나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면 사실은 부사격 조사로 쓰일 때도 많아. 자, 소수로는 나연아. 보통 이제 동사나 형용사로 나타나지. 그래 우리가 점심시간에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것들을 좀 했었고, 체언에다가 소술격 조사이다가 결합을 한 거 우리가 했었고,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가 기능을 봤을 때 나연아 뭐에 들어간다 했지? 용언에 들어간다 했고, 그지? 형태로 봤을 때 가변어였고, 그리고 소술격 조사이다가 조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변에 들어간다 했고, 뭐 걔가 있는 거고, 뭐 이 정도 나오면 될 거고. 그다음 보호는 뭐 무조건 되다 아니다가 주어 이해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그러니까 보호라는 말 자체가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 되다 이렇게 할 때 누가 됐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누가 됐어 그러면 옥토야 뭐라 할래? 누가 된 거야? 내가 된 거지, 내가. 그치? 그러면 누가 이 된 애가 누구야 했을 때 인마가 된 거니까 야가 주체인 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된 애를 보충하니까 보온 거지. 이거 좀 헷갈리지. 나중에 되면 이걸 잘 봐야 돼. 나중에 우리가 그 소술절 할 때 이걸 써먹을 거거든. 잘 기억해야 돼. 아무튼 뒤에 되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보호야. 왜? 보호라는 건 되다 아니다를 붙이는 말이니까. 그래서 보호에 붙어 있는 이하고 가가 복격조사야. 주어에 붙어 있는 이하고 가하고 좀 달라. 복격조사가 돼. 왼쪽에 보면 소수로의 자릿수가 있어. 자릿수. 잠깐만. 읽어봐. 잠깐만. 소수로 자릿수는 무조건 나올 거야, 시험에. 얘는 뭐 100%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소수로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있어. 한 자리 소수로가 있어. 주어만을 요구하는 소수로야. 피었다라는 소수로는 자신을 제외하고 주어만 있으면 돼. 꽃이 피었다, 하늘이 아름답다, 뭐 형은 학생이다. 두 자리 소수로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 가운데 하나가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야. 세 자리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애야. 그래서 우리가 뒤에 하겠지만 원래 부사어라는 놈은 부속 성분인데 두 자리 소수로 해서 만약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소수로거나 세 자리 소수로 해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애가 있으면 요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라 하는 거야. 원래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지만 소수로의 자릿수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부사어들도 있어. 뭐 먹는다, 아니다, 닮았다 같은 경우. 세 자리가 좀 어려워요. 세 자리 잘 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문장이 딱 정확하게 나와주면 괜찮은데 어떤 다른 말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제 물을 거거든, 너희들한테. 그럼 너희는 그 소수로를 가지고 이제 문장들을 계속 만들어 봐야 돼. 어떤 걸 집어넣어보고 어떤 걸 없애보고 막 해야 될 거야. 세 자리 소수로 해보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다 할 때 저 우리에게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언의 자리일 수도 있어. 내리다 라는 게 뭐 한 방울이 내렸다에서는 한 자리가 될 수 있고, 그가 차에서 내렸다는 두 자리 될 수도 있고, 방이 어둡다는 한 자리, 그는 어디 어디에 어둡다 잘 모른다 할 때, 그는 세상 물정에 어둡다 할 때는 또 두 자리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장을 계속 만들어 봐야 돼, 애들은.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일단은 가보자. 다음에 넘어가 보면 방금 한 것처럼 오른쪽에 보면 필수적 부사어가 있지. 부사어는 부속 성분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어울린다처럼 옷이 너에게 어울린다 해서 어울린다는 두 자리거든? 그러니 너에게라는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가 되고, 넣었다라는 건 누가 무엇을 어디에가 나와줘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필수 부사어 세 자리에서 되겠지. 왼쪽에 부속 성분은 가정어 부사밖에 없어. 우리가 수식언 했을 때 가정사, 부사 있듯이 부속 성분 두 개밖에 없어. 가정어는 옥토야. 똑같아. 가정어는 무조건 우리가 가정사에서 어떤을 집어넣어서 가정사라는 걸 구분하듯이 가정어도 마찬가지로 가정사가 그대로 어떤을 집어넣어서 가정어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체연에다가 간형격 조사를 만들어주는, 간형격으로 만들어주는, 간형어로 만들어주는 조사의가 결합된 형태도 있고, 밑에 예시 보면 도시의 풍경이처럼 도시라는 어떤 하나의 명사 체연이 풍경을 꾸밀 수도 있어. 의를 집어넣어서. 근데 이 의라는 건 생략이 될 수도 있어. 또 용언이 활용을 하는데 간형사의 형태를 가지는 간형사형으로 활용을 했을 때, 즉 용언의 어간에다가 간형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형사형 어미 해서 동사나 형용사는 꾸미는 기능이 얘나야? 동사, 형용사는 꾸미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지. 근데 뭐 때문에 꾸밀 수 있다 했지? 저런
가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면 꾸미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 했지. 그치? 그래서 가명사형 전성어미, 니은, 는, 리을, 던 같은 것들을 붙여서 가명어로 만들 수는 있지. 그렇다고 해서 용언에 가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였다고 해서 그게 가명사가 되지는 않지. 이제 막 헷갈려. 우리가 품사도 하고 문장 성분도 하고 하면 이게 막 헷갈린다. 잘 생각해야 돼 이제. 그래서 밑에 보면 높은, 높다라는 애에 가명사형 전성어미 은이 붙어서 하늘을 꾸미고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용어로 쓸 수가 있답니다. 부사어는 얘나 주로 용언을 꾸며. 부사랑 비슷해. 마찬가지야. 또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 여기 세 번째 보면 학교에서 축구를 했어. 학교라는 애가 축구를 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주격에도 에서가 있었지만 부사격에도 지금 에서가 있잖아. 좀 구분을 해야 돼, 그지? 자, 요 부사형 전성어미를 잘 봐. 우리가 잘 봐야 돼, 요거. 나중에 우리가 부사절, 뭐 명사절 할 때 써먹을 거거든. 부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개가 있어, 개. 개 하는 거. 여기 보면 손을 높게 들자 할 때 높다라는 형용사에 개라는 애를 붙여서 부사형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간형사형은 우리가 많이 보거든, 사실. 근데 부사형은 잘 안 봐. 잘 볼 일 잘 없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건 잘 봐줘야 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성분들을 구분할 거야. 동영상보는 뭐 어렵지 않아. 우와, 뭐 선생님, 지수야, 전부 다 독립어야. 독립어는 상민아.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은 문장 성분이다. 감탄사는 그대로 독립어가 될 수 있고. 우와, 이런 거. 체언의 단독 형태. 체언의 단독이 선생님 이런 거 독립어. 근데 얘가 품사로 가면 그냥 명사야, 그지? 체언의 복격 조사. 뭘 부른다 했잖아 우리가. 아, 야, 이. 시어가 결합되네. 지수야, 이거 독립어야. 지수야는 감탄사는 안 되지, 얘들아. 했지, 저번 시간에. 지수라는 명사랑 야라는 조사가 붙은 거라서 얘는 감탄사는 안 돼, 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예시 답안에서 눈을 한번 쭉 봐봐, 얘들아. 와, 너희 언니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니? 네. 그래서 같은 접속어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건 다 그냥 부사어야. 부사도 되고 부사어도 되고. 어머니께서 언니에게 예쁜 옷을 선물했어요. 예쁜 옷을. 됐지? 안 되는 거 없지? 여기까지는 쉽고 이게 문제지 사실은 얘들아. 이게 제일 문제지 지금. 중학교 때 했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준 프린트물을 좀 봐, 얘들아. 그걸 공부해가지고 와. 그게 좀 쉬워. 좀 어렵고. 설명이 많이 안 돼 있어. 중학교 수준이 조금 쉽고 비슷하거든, 사실은. 이거는 간단하게 돼 있어, 너무. 일단 우리가 문장을 보면, 문장은 혼문장, 겹문장이 있고,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 안에 대등, 종속, 아는 문장 안에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아는 애들이 있지. 요걸 다 구분하는 거지, 우리가 문제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문장에서는. 문장은요, 주어와 소수로가 맺는 관계, 즉 절의 개수에 따라서 주어와 소수로가 몇 번 나오느냐, 그렇지? 혼문장은 말 그대로 주어와 소수로 관계가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겹문장은 주어와 소수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와 소수로 관계가 2번 이상 나온다고 해서 주어 하나, 소수로 하나.
또 주어 하나, 소수로 하나. 1대1, 1대1 이렇게 2번 이상 나오는 건 아니야. 주어 2번 나오고 소수로 1번 나오고 뭐 주어 1번 나오고 소수로 2번 나오기도 해. 봐야 돼 우리가. 그리고 하나의 문장 전체 안에 이어진 것도 있고 문장도 있고 종속인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딱 하나만 있지 않아. 문장들 안에. 그 문장들 우리는 다 분석해낼 거야. 쪼개서. 자, 이어진 문장이라는 놈은 이러이러이러한 놈들이 있어. 그리고 아는 문장이라는 놈은 이러이러한 놈들이 있어. 근데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자, 문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이어져 있네. 라고 생각해. 문장이 이렇게 반틈 있고, 하나가 있고, 나머지 반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애들이 아는 문장이네, 안긴 문장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모양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들은 모양으로 공부하면 안 돼. 예를 들면 할 건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그가 범인이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 밝혀졌다 라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 또 하나의 문장이 있네, 이어진 문장이네 라고 애들이 공부를 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는 문장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절이 주어와 소수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가 범인이다 라는 어떤 주어와 소수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절이 어떤 다른 하나의 절을 하나의 절이 얘로 가야 되겠다. 소수로가 있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겠지. 아무튼 소수로가 있는 어떤 절이 다른 어떤 하나의 절을 전체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일부로 쓰고 있으면 무조건 아는 거야. 무조건 아는 거.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 아는 문장은 무조건 한 놈이, 둘 중에 한 놈이 전체에서 우리가 배운 아까 주어, 소수로, 목적어, 보어 같은 뭐 관용어 이런 같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일 거야. 그걸 찾을 거야.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 문장이 있을 때 인마가 주어고 인마가 소수일 건데 이 주어의 자리에 이 절이 들어온 거지 지금. 그치? 자리 싸움이야. 자리 싸움. 어떤 자리에 어떤 놈이 들어왔냐의 싸움을 할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원래 주어인 자리에 그가 범인이다라는 어떤 하나의 절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 그가 범인이다라는 이 절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 얘는 아는 문장이고 얘는 안긴 문장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어떤 하나의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고. 따라왔어? 여기까지? 혹시? 잘 봐야 돼. 이제 할 거야. 앞으로 이제 계속. 그걸 일단 잘 기억을 해놔 우리가. 자, 이어진 문장이라는 놈은 윤서야. 두 개의 절이 연결 어미로 연결될 거야. 연결 어미로 연결될 거야. 연결 어미야, 어미. 의미적 관계에 따라 대등이냐,
종속이냐로 볼 거야. 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자, 한번 볼게, 나연아. 이거는 좀 외워야 돼. 이제는 얘들아 외울 게 좀 많아. 이제부터는 이제 고, 나, 지만 요것들 우리는 대등적 연결어미라 하고 고, 나, 지만 나오면 무조건 대등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앞절과 뒤절이 고를 쓰이면 보통 나열이고 나열 뭐뭐나 뭐뭐지만 나오면 대조로 볼 거야. 대조가 좀 헷갈려. 애들이 자꾸 대조를 대등이 아닌 종속으로 보거든. 아니야. 아니야. 대조도 대등이야. 자, 대등하게. 여기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면 돼. 우리가 앞절과 뒤절의 순서를 바꿔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여름은 기온도 높고 높이 어간이고 고가 연결어미겠지. 그치? 그러면 원래 문장은 우리나라 여름은 기온도 높다. 우리나라 여름은 습도도 높다. 라는 문장이겠지. 그걸 고를 썼으니까 아 나열이네. 그리고 또 앞뒤를 바꿔볼게 내가. 우리나라의 여름은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다. 상관없어. 그치? 아무 의미 없어. 뭐 변화 없어. 밑에 거도 사막의 기온은 높지만 습도가 낮다. 지만이라는 연결어미고 바꾸면 사막은 습도가 낮지만 기온은 높다. 뭐 상관없어. 그치? 상관없어. 근데 오른쪽 거 한 번만 볼게. 바람이 많이 하는 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는 바꿔버리면 조금 더 기다리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 안 돼. 의미가 완전 딱 뭐 없어. 이런 말도 안 돼. 그렇게 바꿔보면 된다는 거야. 그지? 자, 밑에 보면 자, 요런 게 좀 힘들지. 읽어볼게. 계속 나연아. 연결음이 고, 자, 면서 등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아 우리나라의 여름은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 아 고를 썼네. 나일이니까 대등이네 해놓고 순서도 바꿔봐야 돼. 그럼 예를 들면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다. 아 고를 썼네. 나일이네. 그리고 앞뒤 바꿔보는 거지.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다. 아 맞네 확실하네. 밑에 거. 언니는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렸다. 고를 썼는데 나일 같지는 않아. 좀 찝찝해. 그럼 바꿔볼게. 언니는 감기에 걸렸고 비를 맞았다. 안 돼. 얘들아. 안 돼. 원인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 고가. 그치?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다르니까 무조건 고를 썼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문법이라는 건 다 해봐야 돼. 모든 경우의 수들을. 꼭 해봐. 연습을 해봐야 돼. 집에 가서. 자, 오른쪽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 있어. 한번 읽어보자. 옥토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앞절의 의미가 뒷절의 의미에 종속된 문장이다. 주로 의미가 있는데 으면, 으러, 아고, 어도, 아가 일수로 등의 종속적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됩니다. 아이고, 어렵다, 그지? 해보면 이제 애들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막 이러던데 외워야 돼. 근데 해보면 다 알아, 우리가. 뭐뭐 하니까, 뭐 원인, 뭐뭐 하는데, 뭐 이유, 뭐뭐 하면, 뭐 조건,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면 돼. 그래서 밑에 보면 종속적으로 연결돼 이어진 문장은 앞절이 뒤절에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종속적으로 연결됐으니까 순서 바꾸면 안 돼, 얘들아. 밑에 봐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원인, 이유. 학교 가는데 친구 만났어. 배경 상황. 내일 눈이 오면 썰매 타러 가자. 조건 가정.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갔어. 의도, 목적. 양보가 한 번씩 나오거든. 양보가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그 양보랑 좀 달라 얘들아. 뭘 해도 안 돼 뭐 이런 게 양보거든. 안내판을 봐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것들 양보를 좀 잘 봐야 돼 우리가.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대등과 종속 같이 쓰이는 말들이 있지. 반장이자 동아리 회장이자 방긋 웃자 누나가 기뻐했다 뭐 이런 것들 좀 봐둬야 돼. 자, 자꾸 해봐야 될 거고 아는 문장이 사실은 제일 문제야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문장을 할 때 이런 게 있다. 소수를 우리가 이제 찾을 거거든 무조건. 내가 이제 어떤 절이야라 할 때 무조건 뒤에서부터 우리는 할 거야. 뒤에서부터 소수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찾을 거야. 그러면 다를 붙일 수 있는 애들을 다 찾을 거야 우리는. 걔가 몇 개 있어 이걸 찾을 거거든. 그럼 위에 문장 같은 경우는 봐봐. 좋아해 하면 누가? 내가 뭐를? 사과를. 됐지. 그럼 또 좋아해 누가? 네가 뭐를? 사과를. 그럼 얘는 견문장이야 첫 번째 거는. 근데 밑에 거는 봐봐. 닮았어 누가? 나와 너는 이래 되잖아. 그치? 닮았어 나는 닮았어 이래 안 되지. 닮았어 너는 닮았어 안 되지. 나와 너가 하나의 주어인 거잖아 지금. 이런 걸 잘 봐. 이런 게 좀 어려워 우리가 봤을 때. 잘 봐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있을 때 피었다 뭐가? 꽃이 되지. 그럼 예쁜도 다를 붙일 수 있잖아 형용사니까. 그럼 예쁘다도 있지. 그럼 얘도 견문장이야 얘들아. 이런 게 좀 헷갈려도 나중에 되면 또 이제. 그럼 예쁜이라는 애는 간영어로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뒤에 하겠지만 간영사절로 잡을 수도 있어. 얘는 다 적어라 항민아. 이런 거 잘 봐야 돼 우리가. 볼게 이제.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 갖고 볼게 우리가. 자,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얘나야. 명사의 기능이라는데 명사의 기능이라는 게 보통 보면 이제 목적어. 여기 지금 안 나오네. 주어. 보통. 근데 이제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해. 가끔 가다가. 잘 봐야 돼. 보통 주어, 목적어. 다른 애들은 뭐 간영사 역할하면 간영사, 간영어 역할하면 간영사절, 부사 역할하면 부사절 뭐 이렇게 하는데 명사절은 그냥 묶었어.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주어, 목적어는 쉬울 거야, 얘들아. 근데 부사 역할 하는 걸 잘 봐야 돼. 부사 역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부사격 조사가 있었어.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개 같은. 개를 붙일 거야. 나올 거야. 한번 볼 거야. 있다는 건 알아도 머릿속에. 왼쪽에 가볼게.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 기야. 이건 무조건 알아놔. 미음하고 기가 붙으면 100% 명사절이야. 그냥. 이거는 뭐 없어. 예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미음하고 기가 붙었어. 100% 명사절이야.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할 거야.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는 자, 무조건 뒤에서부터 할 거야. 깨달았어. 누가 얘들아? 누가? 얘들아 다시 해봐. 깨달았어. 누가? 내가. 됐지? 그럼 얘하고 얘가 하나의 절인 거지 이제. 그치? 그 다음 다를 붙일 수 있는 게 뭐지 지금 얘나야? 옳았다 이러지. 옳았다. 누가? 동생이. 그럼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하나. 뭐가 붙어 있지 지금? 어미가? 음이 붙었지.
그러니까 명사절이겠지. 그리고 전치에서 무슨 역할 하지? 얘가 전치에서 무슨 역할 하지? 문장 성분이 얘가 동생이 옳았으니 전치에서 무슨 역할 하지? 목적어 역할 하지. 그러니까 명사절이지. 그럼 확실하지. 그지? 다 적어놔. 똑같이 밑에 거 상민아. 바란다. 누가? 우리는. 그럼 또 표시해놔. 왜냐하면 얘들아 어디까지가 아는 앤지 어디까지가 안긴 앤지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 어디까지가 아는 놈이고 어디까지가 안긴 놈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 바란다. 우리가 또 다를 붙일 수 있는 거 뭐 있는 놈인 상민아? 돌아오다. 그치? 돌아오다. 누가? 그가. 이래 되지. 그럼 다를 붙일 수 있는 게 있나? 있나? 다를 붙일 수 있는 게? 자신있게 다 했잖아. 그럼 야만 보면 이제 빨리 다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이렇게. 왜냐하면 봐봐. 요 안에 또 이어진 게 있고 요 안에 또 종속인 게 또 있는 문장들이 있어. 다 해봐야 돼. 우리가 모든 문장에서 다를 뒤에서부터 다가 붙는 애 찾고 얘에 해당하는 애들 다 갖고 와. 그리고 또 다를 붙일 수 있는 애고 야 갖고 다 갖고 와. 그래갖고 다 제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야에 해당하는 애 다 줄 거고, 또 하나 야에 해당하는 애 또 다 줄 거면 남는 놈 있어. 그럼 야가 되냐, 안 되냐를 보면 돼. 그럼 문장이 다 붙었을 거야. 뭐가 붙었지? 기가 붙었지. 문장 성분이 뭘로 쓰이지? 목적으로 쓰이지. 그러니까 명사절이지. 쉽잖아. 명사절 찾기 쉬워. 가정사절, 가정사형 전성어미, 은, 는, 을, 던, 쉬워. 쉬워. 노래야, 윤서야, 뭐가? 윤서야, 노래야, 뭐가? 이 노래는, 그지? 끝났지? 그 다음에, 듣다 이래야 되지, 그지? 듣다. 누가? 내가. 그러면 내가 자주 듣다라는 애가 있고, 은이 붙거나, 는이 붙거나, 을이 붙거나, 던이 붙거나 해서 무슨 일을 하지, 지금? 근데 하는 일은 뭐지? 노래를 꾸미지. 어떤 대지? 어떤 노래 대지? 그럼 문장 성분이 어떤 되니까 간영어잖아. 그러니까 얘는 간영사절이지. 됐어.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 바로 그냥 간영사절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명사절로 하지 말고 실수하거든 분명히.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얘가 하는 일이 뭐야? 노래를 꾸미는데요. 어떤이 되네. 그러니까 간영사절이네. 이렇게 천천히 해. 빨리 할 필요 없어. 이런 거는 읽어봐 얘들아.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읽어보면 될 거고. 자, 부사절 아는 문장.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거고,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로, 듯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단다. 뒤에서부터 한번 보자. 불러 주었다. 나연아 누가? 뭐를? 자장가를. 또 다 뭐 붙일 수 있노? 자다. 누가? 동생이 잠을 자게. 그러면 동생이 잠을 자게 하는 일이 뭐고? 불러줬다를 꾸미지, 그지? 어떤 안 되지? 근데 자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문장은 첫 번째 거 있잖아. 이거는 사실 좀 논란이 좀 있기는 해. 얘들아 학교 가서 잘 봐야 돼. 종속 같지 않나? 안 그러나? 종속 같지 않나?
누나는 동생이 잠을 자게 자장가를 불러줬어. 왠지 종속 같지 않아? 종속으로 이어진 것 같지 않아? 모르겠어. 안 모르겠으면 됐어. 그럼 부사절까지 느껴지면 그 됐어. 상관없어. 근데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들이 막 있어. 좀 잘 봐. 학생들만 좀 다르고 헷갈리는 것도 애매한 거는 문법적으로는 사실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 문법은 사실 잘 안 낼 거야, 얘들아. 자, 밑에 거 한번 보자. 같이 보자. 먹었다. 형은 밥을 부르다. 배가 도로 붙었네, 그죠? 그다음 먹었다를 꾸미고 걸어갔다. 그는 흘러가다. 다리 듯이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부사절은 부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이제 그 위치가 비교적 좀 자유로워. 따라서 부사절의 위치에 따라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종속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으로 보기도 해. 누나는 동생이 잠을 자게 자장가를 불러줬다. 동생이 잠을 자게 누나는 자장가를 불러줬다. 위에 거는 부사절을 아는 거고 밑에 거는 종속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애매해. 구분하기 조금 애매하긴 해. 해보면 어렵대. 자, 소술절. 소술의 기능인데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얘들아. 좋아. 좋아. 뭐가 좋지 얘나야? 시력이 좋아. 할아버지는 어때? 자신있게 해. 틀려도 돼. 시력이 좋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설명하는 이 소수로 자리에 인마가 있는 거잖아. 이 소수로 자리에. 그러니까 야가 소술절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좋지 얘들아. 뭐가 시력이 할아버지는 어때? 좋아요. 이러면 안 돼. 얘는 얘의 소수로거든. 그럼 얘의 소수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인 거잖아. 똑같잖아. 좋지. 솜씨가. 누나는 어때? 솜씨가 좋지. 이게 시험 많이 나온 게 이래 나와요. 봐봐 얘들아. 코끼리는 코가 길다. 길지 얘들아. 코가 길어. 코끼리는 코가 길지. 이래 된단 말이야. 상민아. 상민이는 대학생이 되다. 뭐가 됐지? 대학생이. 상민이는 어떻게 됐지? 대학생. 그러면 야가 소술절이다. 맞지? 맞지, 나연아? 그치? 윤서야, 맞지? 옥토야, 맞지? 나를 믿으면 안 돼, 애나야. 선생님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치? 내가 그 취미가 낚시거든. 잘 낚아. 나연아, 맞지? 나연이 고기를 아까 깨고 타던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어이구, 가시나다. 길지? 얘들아, 봐봐. 길지? 앞에 봐. 안 적어도 돼. 길지? 뭐가 길어? 코가 길지? 시험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보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말로 하지만 시험을 읽다 보면 낚이잖아. 읽다 보면 이렇게 낚인다니까. 봐봐. 길지 얘들아. 코가 길지? 그럼 코끼리는 코가 길지. 소술절이지.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럼 보기 1번에도 마찬가지지. 됐지. 대학생이 됐지. 상민이는 대학생이 됐지. 똑같지. 이래 한다고. 그럼 애들이 네 동그라미 친다고. 그럼 날아가지 3점이. 왜? 된 건 누군데? 상민이잖아. 그럼 이 말은 뭔데? 보라니까. 아까 했잖아. 야는 보라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라니까. 대학생이 된 게 아니야. 대학생이라는 어떤 주체가 뭔가 된 게 아니잖아. 상민이라는 주체가 된 거잖아. 그럼 위에 거는 무슨 문장? 교문장. 밑에 거는 혼문장. 아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어려운 게 처음에 이제 품사만 배우면 좀 할만하거든. 문장 성분 배우면 조금 헷갈리거든. 막 이어진 문장 나오면 좀 더 헷갈리거든.
거기에다가 막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얘들아 계속 막 추가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막 어려워. 머릿속에서 막 혼란스럽다. 소술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아. 하나밖에. 보호하고, 보통 소술절은 봐봐, 얘들아. 봐봐. 소술절은 봐봐. 앞에 봐봐. 주어, 소술어야. 주어, 소술어. 주어, 소술어. 주어, 소술어. 주어, 보어, 소술어 했잖아. 나올 수 있는 야밖에 없어. 소술절 나온다면, 시험 나올 수 있는 거. 자, 인용절은 뭐, 우리가 중학교도 했고, 1학년도 했다, 그지? 뭐, 직접은 라고 써야 되고, 간접은 고 써야 되고, 뭐 하는 거 정도. 학교에서 한다면, 요거는 쌤들이 이제 보너스 문제로 점수 그냥 거저주는 걸로 한 번씩 낼 수는 있어. 그래서 어떤 문장을 쓰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문장을 막 쓸 거야. 뭐, 여기 A는 헛문장만 막 써놓고, B에는 견문장만 막 써놓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써라. 뭐, A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 B는 어떤 단점이 있냐, 이거 쓰라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만 쓰면 돼, 그냥. 상식이야, 상식. 이거 외워두면 돼, 나중에. 이게 시험 기간 때. 이거 보면 쉬워. 됐고, 품사 분류에 대한 거 짜임하고 한번 읽어보고, 2번 보자. 기억의 인칭, 손님 인칭, 지시 인칭 한번 보고, 모르면 안 되는 거 왜 이게 이거예요? 안 되는 거 지금 물어라. 내한테 공부해보고, 이것도 뭐 읽어보면 다 할 거고.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건강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건강하세요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왜 쓰면 안 되지? 건강하세요, 상민아. 건강하세요 왜 쓰면 안 되지? 형용사는 하면 안 돼. 형용사는 명령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 청유형 명령으로 쓰면 안 돼. 형용사는 읽어보고. 효과는 요즘 막 굉장히 많이 나와, 얘들아. 뭐 이거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저거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는 거의 많이 나와, 사실, 얘들아. 그다음 공부해서 모르겠는 거 체크해서 35까지 숙제입니다. 얘는 저번 시간에 잠깐 했는데, 잠깐 한번 봐봐. 맞춤법이 나왔는데, 맞춤법 뒤에 다시 나올 건데, 뭐 단어는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문사는 띄어 쓴다 했는데, 일단은 됐고 기억에 보면 대골이 꾸미는 기능이 없어. 기억이 보면 대골이 꾸미는 기능이 없어. 디귿에 보면 들릴, 봐봐, 들릴 꾸미는 기능이 있어. 꾸미는 기능이 있어. 그리고 리을에 검사하는 꾸미는 기능이 있어. 니은에 보면 아픈이 꾸미는 기능이 있어. 아픈. 그럼 의존문사는 품사라기보다는 맞춤법에 나와야 되는데, 봐봐. 명사는 어떤 말이 있고 띄워서 쓸 수 있는 게 명사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단어라는 놈은 조사를 제외하고 나봐. 어떤 말이 있고 띄우고 얘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항상 모든 맞춤법에서 원칙으로 한다는 건 예외도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럼 왜 그래? 그러면 조사는 단어지만 이렇게 붙여 쓰잖아. 그러니까 조사는 단어지만 앞말에 붙였어. 그러니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해. 예외도 있거든. 그 예외가 조사야 이 말인 거야. 근데 의존명사라는 놈은 띄어쓰거든.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존명사라는 놈 봐봐. 명사라는 놈은 이렇게 띄어 쓰는데 무조건. 그럼 왜 임마는 의존명사냐 이거 말이. 의존성이라는 건 붙여 쓰이는 거잖아 이건 거야. 사람들이 의존명사는 말이 의존명사니까 조사처럼 붙여 쓰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야. 조사만 붙여 쓰이는 거야. 그럼 명사는 다 띄운단 말이야. 그러면 왜 하필 임마는 의존이란 말을 붙였어요? 하필이면? 헷갈리잖아 우리가. 왜 의존이란 말을 붙였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는 거야. 의존명사도 명사니까 띄어 써야 돼. 이것만 써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그럼 왜 의존이라는 말을 붙였어? 굳이? 이거거든? 왜 붙였냐 한번 봐봐. 띄어쓰긴 띄어써. 어떤 말이 있고 띄어서서 쓸 수 있는데 임마는 이게 의존명사를 치면 있는데 임마가 쓰여야지 쓸 수 있어. 임마가 뭔지 모르겠는데 임마가 있어야 얘를 쓸 수가 있어. 임마가 없으면 얘를 못 써. 그러니까 얘는 혼자 못 쓰는 거야. 조사가 혼자 못 쓴다는 건 붙여 쓴다는 말이고, 의존명사가 혼자 못 쓴다는 말은 얘가 있어야 띄우고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의존명사야. 그러면 임마가 뭐냐 이거야. 원래 이제 맞춤법에서는 이제 이 의존명사를 맞추는 걸 하거든. 이제 우리 나중에 우리가. 그럼 일단 미리 한다면 이게 의존명사야를 알려면 임마만 알면 되잖아. 임마가 쓰였으면 얘는 무조건 의존명사잖아. 임마가 안 쓰였으면 의존명사 쓸 수 없으니까 의존명사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임마가 꾸미는 말이야. 꾸미는 말. 얘를 꾸밀 수 있는 말이 와줘야 돼. 그게 이제 요 대 같은 거야. 대. 아픈 대 이런 거. 그래서 만큼 있지. 들릴 만큼 할 때 조사, 디귿의 만큼 저런 거. 리을에 검사하는 만큼 저런 놈들이야 전부 다. 이게 좀 헷갈려. 그러니까 밑에 답을 봐봐. 기억의 만큼은 대골이라는 명사에 붙었고 니은의 만큼은 대라는 의존명사에 붙어있다. 요 말인 거야 이제. 그래서 요걸 요까지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디귿과 리을은 임마가 이렇게 꾸몄지, 임마가 이렇게 꾸몄지, 얘도 사실 없긴 한데 이렇게 꾸몄지. 꾸몄다는 말은 꾸미는 말이 나왔으니 임마는 의존명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띄워야 되겠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만큼은 띄워져 있는 거야. 같은 만큼이지만 그 말이야. 그러니까 품사를 얘기할 때 어떤 놈은 조사고 어떤 놈은 명사다 이거 구분하려고 굳이 나온 거야 지금 얘들아. 그럼 우리는 그냥 쉽게 꾸미는 기능이 있어 없어만 생각해. 없으면 붙여, 있으면 띄워. 왜? 그만 의존명사일 거니까. 그 다음 이것도 보면 될 거야. 틈나는 그잖아, 그자? 꾸미는 기능이 있잖아. 그 다음 거는 6-1 요거는 좀 봐야 되겠다. 하나씩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얘들아. 이거는 이거는 나올 수 있겠다.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가? 아니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로 쓰이는가? 예. 사람이나 사물, 장소 다 나타낸다는가? 한번 보자. 아이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하는 거 매우 어렵다. 선생님께서 아이 줄, 저기 서 있는 아이 좀 봐. 아이 웃는 것은 많이 봤지만. 한번 보자. 문장을 이루는 골격이 되는 주요 성분인가? 예.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이 아이씨, 몇 쪽이고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얘들아.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주요 성분인가? 예. 한번 보자. 기억은 뭐고? 아이 마음에니까 아이가 뭐겠노? 아이지. 헷갈린데. 이게 조사가 없으니까 헷갈려.
아이 마음. 아이 마음에. 아이 마음에. 지금 의가 없는 거야, 의가. 주가 봐. 아이의 이래 가야 될 거야. 의. 니은은 선생님께서 아이 에게 가야 되겠네, 그죠? 저기 서 있는 아이를 그래야 되겠네, 그죠? 리을이 이제 아이가 이래 되겠네. 근데 기억도 아이가 해도 말은 될 것 같긴 하다, 그죠? 그죠? 아이가. 근데 아이가 마음에 드는, 아이가 마음에 드는, 아이의 마음에 드는. 그래갖고 쭉 해보면 되잖아, 이제. 그럼 예,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상태 성분인가? 예, 리을. 아니요. 소설의 동작이나 장면에 해당이 되는 성분입니까? 예, 디귿. 뭐 체언을 꾸며줍니까? 예, 기역.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까? 예, 니은. 뭐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따라왔어, 뭔 말인지? 따라왔어, 얘들아? 일단 다 명사고. 2번 한번 보자. 이르다, 이른, 이르게, 이르기 다 형용사. 근데 첫 번째 건 효수로, 두 번째 건 이른 시간 이래 되지. 가령어. 이르게 등교했다. 부사어. 학교 시간이 지금보다 더 이르기를, 빠르기를 이래 되지, 그지? 이 어렵대. 왜냐면 이르기 저게 지금 뭐 되노, 얘들아? 이르기 자가 뭐 되노? 명사절이지, 명사절. 기 붙어 있잖아, 기. 그러니까 목적어 기능하는 거잖아. 이르게는 부사절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걸 잘 봐. 그 다음에 뭐 이건 한번 해보면 될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혹시 안 되면 얘기해주고. 뭐 아는 문장으로 바꿔봐 하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이 영화를 꾸미고 보자. 밑에 거는 내일 개봉하느니 영화를 꾸미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되는 거고. 이것도 보면 될 거고.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지. 아까 했던 거. 그가 오라 그치? 주어 역할 하잖아. 붙었고 주어 역할 하잖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옳다. 가령어 있고 또 이어진 문장도 있고, 그죠? 짧고 길다 있고 는 말 그랬으니까 간형절도 있고 두 개가 있네 지금. 그죠? 따라왔지? 예쁜도 간형절 될 수 있대. 사실은 예쁜 모자에 장식물이. 모자는 예쁜 것이 확실하지만 장식물은 예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른다. 예쁜 모자에 장식물이. 장식물은 예쁜 것이 확실하지만 뭐 모른다. 그러니까 뭘 꾸미는지 몰라서 이런 게 생긴다 이 말이야. 못 따라온 사람 혹시 없나? 그러니까 중의성. 뭐 쉼표를 찍어주거나 하면 될까? 아니면 문장의 위치를 바꾸거나. 없나? 없고. 밑에 것도 중의성, 얘들아. 내가 웃으면서 뭘 했는지 아니면 손님이 웃으면서 들어왔는지 뭐 이런 의미. 하여튼 읽어봐.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모르겠는 건 또 표시해 갖고 와. 뭐 이거는 다양한 품사를 써서 이런 게 어려워, 얘들아. 아마 시험이 나오면 뭐 이렇게 문장을 쭉 해놓고 여기서 문장은 몇 개, 이어진 문장이 대등은 몇 개야, 뭐 이게 어려워 사실. 다 분석해야 돼 우리가. 자, 한번 보자. 봐야 되고 됐는데 이거 한번 볼까? 만나서 반가워. 뭘로 잡으면 되겠노? 한번 찾아보자. 한번 해봐라. 각자 한번 해봐라. 어떻게 다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있잖아, 없어? 있어요. 30페이지에. 아, 어렵다. 다 채웠나?
윤서 찾았나? 안 나오지 잘. 뭐 안 나오는 윤서? 옥토 찾았나? 나연이. 자, 해보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되노, 처음에? 윤서가 찾았는 거 얘기 불러봐라, 윤서야. 윤서 찾았는 거 불러봐. 처음부터. 아무거나 찾았는 거 다 불러봐봐. 자, 그럼 같이 보자. 만나서 정말 반가워. 윤서야, 뭐 할래? 없나? 이 중에 뭐 있을까? 혼문장이든 아무튼 대등이든 종속이든 아는 거든 뭐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인마가. 윤서 뭐 잡을래? 뒤에서부터 가야 돼. 자, 봐봐. 뭐 갈래? 반갑다. 끝났지? 다 붙일 수 있어, 없어? 만나다. 뭐뭐 서 있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맞아. 자신있게. 뭐뭐 서. 종속 되겠지. 종속 하나 잡으면 되겠네. 야, 종속 나오겠는데? 혹시 야 말고 다른 거 종속 찾은 애 있나? 없나? 나 야밖에 안 오던데. 다른 사람 혹시 없어? 있으면 얘기해줘. 없어? 나연아,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네. 이건 뭐 했노? 뭐 했노? 그래, 어디서? 여기서 어떤 거 아는 거 했노? 그러니까 간영절로 잡은 야 잡은 거지. 야 요리 잡았지. 야 간영절 잡으면 되겠네. 야 간영절 잡으면 되겠다. 아는 걸로 잡으면 되겠네. 떠오르지는 그래. 떠오르지 안 되나? 떠오르지는 안 되나? 이것도 하나로 잡나? 떠오르다. 할은 되는데 떠오르지는 모르겠다. 떠오르지 않네. 아야 잘 모르겠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 먼저 내 소개를 간단히 할게, 옥토야. 아는 거 잡았다고? 뭐 잡았노? 아는 거 뭐 잡았노? 여기 해봐. 했는 거 잡아봐. 괜찮아. 아니, 네가 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는 거. 뭐 어떤 말. 근데 간단다가 안 돼. 그러니까 소수로 잡으려면 다를 붙여야 되더라. 무조건. 다가 붙을 수 있는 말만 찾아봐. 무조건. 근데 없는 것 같아. 생각에는. 간단다가 안 되거든. 그럼 야호 문장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야호 문장 잡았거든. 나는 야호 문장 잡았어. 쌤은. 야호 문장 잡았거든. 다를 붙일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는 작년에도 독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 얘는 뭐 잡을래, 얘나야? 응? 뭘 아는 거 잡았노? 활동을 했다. 또 다는 예를 들면 봐봐. 활동을 했어. 나는 그럼 남아있는 게 얘랑 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다를 붙일 수 있는 게 있어 지금? 없잖아. 그럼 하나 혼문장 잡아야지. 없으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도 혼문장 잡아야 돼. 연습을 해봐야지 우리가. 작년에 나는 독서 동아리에서 모임 시간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었어. 상민아 뭐 잡았노? 아는 뭘로? 맡았다. 나는 그러니까 뭐 아는 걸 뭘 잡았는데 안긴 거를. 시간 정리하는. 근데 이제는 연습할 집에 가서 맡았지. 작년에
나는 이 일을 독서 동아리에서 이래 되잖아. 그럼 야로 이렇게 가야지. 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야도 간형절 되겠네. 자, 그럼 연습을 해봐야 돼. 어려워. 내가 맡은 역할이 처음에는 힘들었어. 윤수야, 뭐 잡을래? 똑같잖아, 윤수야. 힘들었어. 또. 역할이. 내가 맡은 역할이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러나 그 역할이 나중에는 많이 힘들진 않았어. 이건 뭘로 잡았노? 저기. 누구, 저기. 나연아. 아, 이거 어렵던데. 이거 뭘로 잡을지 모르겠던데. 나연은 뭘로 잡았노? 응? 헛 문장 잡았나? 아, 이거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어. 근데 안았어. 그 역할이 힘들지는 않았어. 아, 힘들지는 모르겠어. 그 역할이 나중에는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 그 역할이 힘들지는 두 개 혼자 나와 있나? 아, 맞네. 처음에는 힘들었어. 아, 그럼 둘 다 혼문장이네. 얘는 두 개 혼문장이 나와 있지, 왜? 좀 이상한데? 내가 맡은 무조건 그 문장인데. 그치? 그럼 아무튼 얘는 혼문장이란 얘기네? 그러면. 얘는 혼문장이고. 혼문장이 그럼 하나, 둘, 세 개 나왔고. 내가 맡은 아는 건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야가 이어진 문장에 대등으로 잡았겠네. 야, 대등 잡았고. 즐거운 마음. 야, 간형절 잡아야 될 거고. 사이좋게. 야, 부사들 잡아야 될 거고. 그럼 아는 게 몇 개 나오노? 야, 혼문장 잡아야 되고. 혼문장이 몇 개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나오는데? 이게 4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이상한데? 대등 종속은 나왔고, 그자잉? 지금. 아는 문제가 4개 나왔노?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나왔네, 그럼? 아, 이거 이상한데? 우리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갈로 3번은 좀 이상한데? 왜 이거를 호문장으로 잡았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학교마다 어떻게 볼지. 얘는 지금 이거를 둘 다 혼문장으로 잡아서 개수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치? 얘는 학교 가서 봐야 되겠다, 얘들아. 학교 쌤들마다. 어떻게 보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정확하게. 일단 얘가 좀 문제다. 내가 맡은 문장인데. 그치?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건 좀 봐야 된다,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거고. 됐지? 그럼 요거 이따 풀어갖고 와봐. 이상한 거는 같이 하면 되니까 굳이 막 고민하고 잡고 있지 말고 그대로 갖고 와. 알았지? 됐어.